양시장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면서 비교적 고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탄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5% 상승, 코스닥은 0.62%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도 큰 힘을 쓰지 못하면서 지수도 함께 미지근한 모습이고요. 대형주가 좀 눈에 띄기보다는 이슈와 정책 중심으로 테마주가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4월을 맞아 찾아온 외국인의 수급도 옵션 만기일이 오늘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와 매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소폭 매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60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각 외국인에서는 코스피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 전환은 했지만은 건설업 중심으로 운수 장비와 건설업 중심으로만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대형주 단이나 전기전자 단은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자, 코스피 탄력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비슷하고 이슈와 수급이 붙는 종목들에는 여전히 힘이 느껴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을 좀 끌고 가는 목요일 오후장입니다. 오늘장 한 끝으로 끝내보는 오늘장 한 장으로 끝내는 한 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섹션으로 오늘장 특징주를 나눠봤는데요. 수급을 중심으로 또 테마, 이슈, 리포트를 기준으로 오늘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대우건설 확인해 보시면은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상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봐도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또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연기금이 지난 한 달 동안 대우건설을 2조 원 가까이 담고 있습니다. 또 콘텐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수급에서도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김수현 작가와 이희경 작가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드라마 명가라고 불리는 사마네트웍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5%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주요 테마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당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혜주가 오늘 크게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금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진단키트를 비롯해 언택트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주인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치러졌던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주가 오늘 시장 중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프레임으로 내걸던 부동산 정책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였죠. 이 시장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무엇보다 35층 층고 제한이 있는 전 서울시장이 승인했던 도시계획도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다 뉴타운 정상화를 위해 18만 5천 가구 공급 공약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 공약은 스피드 주택 공급입니다. 예, 오늘 시장 건설주들을 비롯해 가구,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 뜨겁게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네요. 8% 급등하면서 7,000원 선 기록을 했고요. 부동산 정책 관련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주 내에서도 가구주라든지 인테리어 관련주, 그리고 벽산, 한신공영, 오하임 INT 같은 종목들이 8% 급등하고 있고요. 벽산이 눈에 띄게 급등하고 있네요. 22% 가까이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슈에는 셀리드와 에너토크가 들어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후에도 힘을 내면서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유독 바이오만 소외되어 있는 현재 시장 속 셀리드는 오늘 자궁경부암 백신 기대감을 안고 급등하고 있고, 에너토크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화 개시 소식과 또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리포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동박 쇼티지 현상 속에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관련 리포트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고, 오늘 또 태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메리츠증권은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해 4, 4분기부터 빠른 수주 회복에 성공을 했고, 이 전 세계 산업 설비 발주액도 반등을 했다며 이제는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등 선박, 해양, 육상 플랜트의 용접용 피팅 과점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광에 대해서는 목표가 13,000원을 제시했고요.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확인해 보시면 8% 급등하면서 오늘 9,6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관련돼서 선박 용접 피팅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은 8% 상승, 그리고 성광밴드도 4.6%가량 상승폭을 오후에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과 전략 점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큰 변화성은 좀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우건설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주요 정책이 바로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었는데 서울시 주거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망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제 서울이 주거 완화적인 부분, 규제 완화적인 부분 자체로 넘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다라는 부분 자체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전국적인 다시 한번 더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바람이 불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지금 주식시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앞에서 이제 우리 이해수 캐스터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 이제 스피드 공급 주택이라는 명목하에 지금은 공약의 1순위로 뒀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주요 골자는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를 시키면서 고층 건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연한 자체도 지금 40년 늘린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규정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은 이제 과거의 현재가 이제 공존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바로 민간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이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도 큰 폭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5년간 18만 5천 가구에 대한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대한 승부가 또다시 한 번 더 나타난다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125일선이라고 하는 10년간의 장기 이평선 하단에 지금 놓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평균 주가보다 좀 빠졌는데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125일선이라고 하는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도 하단에 위치해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낙폭과대군으로도 여겨지고 추가적으로 또 저PBR 관련주라고 또 불릴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PBR 밴드 자체가 0.76배 정도, 참사가치 0.76배 정도 나오고요. 마찬가지 대우건설 같은 경우 0.97배, 그리고 GS건설이 0.82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오늘 보면 수급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관에 대한 수급도 들어가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오늘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GS건설 이 세 가지 종목군들 모두 다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청산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현재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외되어 있던 국면이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면 자체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센터군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도기적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저는 이제 이 서울시장 선거 또다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에 대한 이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은 이런 건설주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큰 나비 효과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 건설주 안에서도 한 가지만 좁지 본다면 저는 뭐 GS건설을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한 진단해 주시면서 GS건설이 지금 조금 더 좋게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및 오늘장 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